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이번 주에도 행동경제학 교과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또 피어스 원 포트폴리오 성과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링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뭔가에 각인이 되는 거죠. 이런 각인이 되다 보면 확증 편향이 생겨요. 확증 편향은 내가 옳다는 거죠. 착오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성향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최초에 받은 인상이나 선택을 확증시킬 만한 정보들만을 찾아서 그래서 내가 먼저 각인됐던 또는 내가 먼저 선택했었던 그런 내용들만을 더욱 특별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러니까 뭐 시련이 있을수록 더욱 뭐 확실한 거야. 뭐 남들이 다 안 하니까 나에게만 기회가 오는 것이야. 이렇게 뭔가 계속 좋은 쪽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 앵커링으로부터 확증 편향으로 발전돼 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우리 내면에서 뭔가 결정이 일어날 때 소비냐, 저축이냐, 대출, 뭐 투자 이런 금융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점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는 어떤 두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의 소개 글에서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괜찮습니다. 사실 그러한 의도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경우에는 그 글이 특별히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글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그 이유는 그분들 마음속에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서 선택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획득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 유리한 해석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첫인상에 관련된 속담들이 그러한데 그 첫 끝발이 어쩌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첫인상 뭐 이런 속담들이 그 확증 편향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속담이다라는 얘기가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게 되면 가게에 딱 갔을 때 어떤 딱 마음에 드는 제품이 첫 번째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그 제품에 대한 매력을 지우기 전에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별로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 책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일즈 할 때 고객이 첫 제품이 눈에 들었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 제품을 살 수 있게 조금 더 푸시해 주었을 때 고객이 그 제품을 구매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바꿔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과 맞지 않는 새로운 정보는 쉽게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고객의 판단은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판매되는 사람 입장이고 우리 구매하는 사람 입장일 때는 나의 판단은 마케팅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정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나만의 어떤 확증 편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꾸준히 체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에서 이 책이 나올 때 최근 자동차의 브랜드 로열티 이 로열티를 책에서 되게 재밌게 번역했어요. 확증 편향의 의붓자식. 네. 확증 편향의 의붓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확증 편향을 스스로 꾹꾹꾹꾹꾹 눌러 담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구매자는 수천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선 자동차를 예를 들었어요. 혼다 자동차에 대해 확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자동차를 타다가 혼다로 넘어온 사람들보다 그 혼다 브랜드 제품에 대한 재구매 비용을 더 높게 쓴다. 즉 쓰던 사람이 더 좋은 거를 쓴다. 쓰던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내고 쓴다. 이런 내용인데요. 또 자동차 교환 주기가 짧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러한 질환이 브랜드 로열티가 있다는 건 질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약간 좀 강하게 자극적으로 표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폰 쪽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폰 살 때 되게 조심스럽게 샀고 한 번 사면 한 2년 쓰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신제품 나오면 해마다 바꾸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벤츠나 이런 고급차 타시는 분들도 신제품이 나오면 그 차량 교체 주기가 뭐 벤츠 같은 경우에 3년, 4년 되나요? BMW 뭐 그런 차들 한 3, 4년 되죠? 그런 차 나올 때마다 신형으로 계속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브랜드 로열티인데요. 이렇게 차를 또는 핸드폰을 자주 교환할수록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애플 주식 사는데 굉장히 호의적일 수 있다는 그 내면적인 그 고백, 사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 하나는 이런 확증 편향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또는 뭐 벤츠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고장 수리에 많은 애를 쓰게 되면은 그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제조업 하시는 그뭐 애플이나 뭐 벤츠나 뭐 이런 나름 명품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속 신제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계속 그 브랜드 로열티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마케팅상 제조 플랜에 다 담아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실제로 이제 금융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 정도부터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금융 관련 내용은 피어슨 포트폴리오 우리 성과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자, 2021년 10월 8일까지 327일간 운영 성과가 12.29%고요. 이걸 연으로 환산하니까 약 13%대의 운영 성과를 냈습니다. 자산 가치는 약간 떨어졌는데 환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1.1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는 유가의 상승, 뭐 주가의 변동, 뭐 이렇게 되게 그 철렁철렁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을 만한 한 주였는데요.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61.9로 전달 대비 0.2% 상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델타 변이 때문에 기업이 잘 되는 거 되지기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반대로 델타 변이가 약해지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갔죠. 현재 미국을 보면 원자재, 제조 인력, 유통망 가동률 등이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고 가격이 높은데 왜 높으냐? 소비자가 아직 사겠다고 대기하기 때문인 거죠. 바꿔 말하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뭐 미국 주식 시장을 걱정해 주는 거는 웬만해서는 참 안 할 일인 것 같아요. 네. 여튼 지난주 마감일 대비 다우존스가 1.2%, 지난주에 좀 떨어졌었으니까요. S&P 500이 0.79, 나스닥이 0.09% 상승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주식이 오르던 내리던 꾸준히 안정적으로 적립식으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 상태, 투자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잖아요. S&P 500 인덱스도 굉장히 좋고 그보다 변동성이 훨씬 덜하고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는 피어슨 포트폴리오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간단한 서머리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도 계속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